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진실이 단 하나의 이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세 글자가 그녀에게는 가능성이 아닌 의심의 동의어였습니다. 미국 MIT가 배출한 최연소 천재 기술 분석가 닥터 엘리자베스 스완. 그녀의 분석 보고서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백악관의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세계 기술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돌아가는 것. 하지만 서울의 밤 깊은 곳, 차가운 서버실의 데이터 흐름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직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분석 능력, 그녀의 명성,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시험대에 올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단순히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과 거짓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전선이라는 것을.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어쩌면 그녀가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불편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숨막히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연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으며 그 발견은 대한민국과 그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 숨막히는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어요. 최첨단 기술의 허브라는 명성답게 도시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방문한 연구소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미묘한 분위기. 연구소 사람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듣고 찾아온 저를 깍듯하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미소 너머에는 낯선 이방인, 특히 미국의 최고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 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과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닥터 스완. 그들에게 저는 아마 자신들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어쩌면 그 가치를 재단할 외부인이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제1, 즉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가.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오직 그것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언제나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받아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성능 개선이나 기존 기술의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 기존의 물리학적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돌파해버린 진정한 의미의 퀀텀 점프였어요. 에너지 효율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에 근접했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칩 하나에 구현해냈다는 사실이었죠. 브리핑 자료와 초기 데이터를 검토하는 내내 제 입에서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 어쩌면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웠어요. 세계 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힘을 가진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상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불일치였어요. 특정 모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노이즈 값, 전체 시스템 로그 중 일부가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된 듯한 공백들. 처음에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류나 데이터 손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계속할수록 그 이상 징후들은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또 교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혹은 외부로 빼돌리려 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기록된 비정상적인 외부 네트워크 접속 시도 기록들은 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밤늦게 연구소에 남아 홀로 차가운 서버실의 모니터. 불빛 아래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그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관련 데이터와 재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연구소의 핵심 책임자 몇 분께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함께 검토해달라는 정중한 요청과 함께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잠시 살펴보더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한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닥터 스완. 혹은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라면서요. 심지어 한 분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서 외부 전문가시라 해도 단기간에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중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외국인이라 잘 모른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의미가 명백히 담겨 있었어요. 제 전문성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 순식간에 이해 부족이나 감인 반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반발심, 한국인들이 오기라고 부르는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연구소의 젊은 수석 연구원, 김민준 박사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이 저를 다소 어려워하거나 의식하며 거리를 둘 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 역시 처음에는 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다른 이들에게서 느껴지던 미묘한 경계심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은 밤 제가 추가 분석을 위해 연구실에 남아있을 때면 그의 연구실 불도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그는 마치 기계처럼, 아니 기계 이상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실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피곤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술적인 문제로 다른 팀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회의에 배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차분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와 팀원들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한 예산과 때로는 낡아 보이는 장비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인의 근성이라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목표를 향한 진영. 제가 분석했던 그 경이로운 기술 데이터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바로 저런 연구원들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임을 그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토록 소중한 기술을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혁신적인 기술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김민준 박사님 같은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 이상 현상들과 저의 합리적인 의심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일부 책임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반된 조각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엄청난 기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 활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발견한 이상 징후들은 바로 그 전쟁의 포화일 수 있고요. 갑자기 이 문제가 단순히 제 보고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이 놀라운 기술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미래 기술 경쟁력까지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보다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그리고 저토록 가치 있는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외부 평가자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발표회장은 그야말로 세계 기술 산업의 축소판 같았어요. 각국의 내로라 하는 기업 대표들, 날카로운 눈빛의 투자자들, 경쟁사 관계자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까지. 수백 명의 눈과 귀가 모두 연단 위,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한국이 야심차게 내놓을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죠.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에 찬 표정의 김민준 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 역시 연단 바로 아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경이로움을 확인했던 바로 그 기술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초조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신기술 발표가 아니었어요. 성공적인 발표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국가적인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발표회장의 공기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연단에 올라 차분하게 기술 개요 설명을 마치고 핵심 기술 시연을 위해 시스템을 가동시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인 스크린이 예고 없이 검게 변했어요. 순간 발표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전원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발표회장 전체에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당황한 외침과 함께 기술팀 스태프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저는 재빨리 제 개인 노트북을 열어 연구소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로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암호화된 핵심 기술 데이터 패킷들이 비정상적인 경로, 즉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단계로 위장된 외부 서버로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방화벽은 이미 뚫린 상태였어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을 통째로 훔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보안팀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으려 했지만 해커는 이미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가상 통로를 통해 데이터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보안팀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로그가 보조 스크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박사님의 개인 아이디와 제게 부여되었던 최고 접근 권한 아이디로 비정상적인 외부 접속이 시도되고 데이터 유출 명령이 내려진 것처럼 꾸며진 기록들이었죠. 몇몇 보안 요원들이 싸늘하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김 박사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회장 곳곳에서 저를 향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외부인은 믿을 게 못 돼. 저 미국인 분석가에게 너무 많은 접근 권한을 준 것이 문제였어. 순식간에 김 박사님과 제가 이 끔찍한 사태의 주범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는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기술을 훔치는 동시에 희생양까지 만들어낼 함정을 파놓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밤을 새워가며 모아왔던 증거들, 삭제된 로그 기록의 복사본,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 분석 자료.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랬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커리어는 여기서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어쩌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저 악랄한 산업 스파이는 유유히 기술을 훔쳐 달아날 것이고 아무 죄 없는 김민준 박사님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한순간에 몰락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진실을 알고도 외면한 비겁한 방관자로 평생 살아가야 하겠죠. 숨막히는 선택의 무게가 강철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에게는 파멸뿐인 것 같았어요.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손은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표회장은 이제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술을 되찾으려는 기술팀의 필사적인 노력들은 번번이 눈앞에서 실패했고 모니터 속 데이터 유출 진행률 막대는 절망적일 만큼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연구소 책임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보안팀 책임자는 좌절감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어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핵심 기술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로 이 자리에서 속절없이 도둑맞는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김민준 박사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박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미묘하게 변했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흔들리더니 마치 번개처럼 무언가를 깨달은 듯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아수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다른 최첨단 장비들이 모두 해커의 소나기에 놀아나며 무력화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놀랍게도 몇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해킹의 위험 때문에 일부러 네트워크에도 연결하지 않고 개인적인 연구 자료만 담아두었다고 언젠가 말했던 바로 그 태블릿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가 아버지께 물려받았다고 했던 이제는 빛바랜 오래된 연구 노트의 스캔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손가락을 움직여 태블릿 화면 속의 낡은 노트 페이지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 사이에서 그는 마치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열쇠 혹은 비밀 지도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근처의 보조 제어 콘솔로 번개처럼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제가 아는 어떤 표준 프로토콜과도 달랐어요. 마치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는 듯한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코드의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허점을 파고드는 오래된 아날로그적 지혜와 현대 기술의 즉흥적인 만남 같았습니다. K-임기응변이라고 하던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과서에는 없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순발력과 창의성.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는 이제 절망 대신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를 마치 기도를 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의 이 필사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시도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고 데이터 유출은 거의 완료될 지경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그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제가 평생 배워왔던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표준 프로토콜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형화된 규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세대의 연구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스템 깊숙한 곳에 비밀스럽게 남겨둔 비상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과거 동료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실험하며 그들만이 공유했던 시스템에 숨겨진 길, 일종의 K-정으로 맺어진 약속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확실한 것은 그의 접근 방식이 데이터를 훔쳐가던 스파이가 예상했던 모든 방어 체계와 공격,
루트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그의 명령어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서버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가던 데이터. 스트림이 갑자기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스파이가 장악했던 시스템 제어권 곳곳에서 충돌 오류 메시지가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너머 보이지 않는 스파이가 극도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 흐름의 변화만으로도 느껴졌어요.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반격에 허를 찔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계산과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제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통해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긴장감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스파이의 허를 찌르며 시간을 버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과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스파이가 이용하던 모든 가상의 백도어와 데이터 유출 통로를 하나씩 빠르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성벽에 무너진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병사처럼요. 스파이가 퇴각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김 박사님이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제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닥터 스완. 지금 시스템에 뭘 하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제지하려 소리쳤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모든 신경은 오직 모니터 속의 복잡한 코드와 저 멀리 콘솔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 박사님의 움직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료처럼 같은 목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협력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님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외부로 향하던 모든 데이터 전송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췄습니다. 동시에 스파이가 시스템 제어권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리는 시스템 복구 완료 메시지가 메인 스크린에 커다랗게 떠올랐어요. 그것은 마치 전쟁의 끝을 알리는 깃발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김 박사님이 그의 비상코드 속에 교묘하게 심어놓았던 역추적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스파이가 접속한 실제 IP 주소와 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크린 위에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장 전체에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누구랄 것도 없이 터져나온 엄청난 안도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고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아니 김민준 박사님이 그리고 이름 모를 한국의 기술자들이 결국 해낸 겁니다. 스크린에 밝혀진 스파이의 신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쟁사의 핵심 연구원으로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위장 잠입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발표회장 뒤편 VIP석에서 태연하게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은 보안 요원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후였습니다. 허무하게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둠의 반대편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술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혼란이 완전히 수습되고 발표회장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김민준 박사님과 그의 팀을 향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은 영웅, 김민준 박사님에게 향했죠. 그는 쑥스러운 듯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감격적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다른 어떤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님 역시 저를 바라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마치 힘든 전쟁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처럼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국적과 언어, 그리고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벽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핵심 증인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사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곳의 기술력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본 후 저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더 깊이 감명받고 존경하게 된 것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기술을 탄생시키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 속에서 기어코 지켜낸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과거 선배들의 지혜와 동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 K-정을 바탕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 K-임기응변을 찾아낸 김민준 박사님의 번뜩이는 통찰력. 그리고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연구원들의 끈기와 집념 K-근성과 K-오기.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최첨단 장비로도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K-클래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는 탐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창조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한국의 기술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자베스 스완이 아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저에게 이제 의심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외와 감탄의 동의어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반짝이는 첨단 기술과 화려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동적인 표면 아래에는 수많은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져 온 강인한 정신력, 위기의 순간.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보듬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따뜻한 마음정,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마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눈부신 기술력보다 더 위대한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밝고 강하게 빛날 것이라고요. 제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나라.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대한민국.